오늘은 아파치 웹서버의 리벅스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는 정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웹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웹서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록시 서버 역할입니다. 프록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프록시 서버라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뭔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게 앨리스라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밥이라는 컴퓨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서버를 하나 두는 건데, 이걸 프록시 역할이라고 프록시 서버라고 합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 서버에 연결을 하게 되면 프록시 서버가 밥에게 요청을 전달을 하고 결과를 받아서 앨리스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에 이렇게 뭔가 끼어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앨리스가 밥에게 직접 요청을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프록시를 두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숨기는 거죠. 밥이라는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앨리스는 그저 프록시만 있는 줄 알고 요청을 하는데, 밥이 요청 처리를 직접 하는 거죠. 해주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앨리스는. 여기 보면 ask Bob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앨리스는 이제 밥의 존재를 모릅니다.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정정을 하자면, 굳이 정정을 하자면 밥의 존재를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프록시 서버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긴 하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에스크 밥 한 걸로 봐서는 이게 밥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는 결국에는 포워드 프록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프록시 서버에도 이제 타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프록시는 이제 포워드 프록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결국 최종적으로 프록시 서버 뒷단에 있는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프록시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통해서 인터넷이 뒤에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뒤에 있는 웹서버의 주소로 접속을 하지만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프록시 서버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접속하는 서버들은 주소들을 여기 갖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프록시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서버는 접속 못하게 하고 어떤 서버는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종의 룰 같은 거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포워드 프록시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회사입니다. 회사. 여러분들 회사 가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일 열심히 하라고 약간 좀 큰 회사나 아니면 좀 잘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접속 못하게 막아놔요. 그리고 이제 포워드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이 프록시 서버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시켜버려서 열심히 일만 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풀어놓는 회사는 별로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고, 특정하게 어떤 특정 사이트를 이제 막아버리는, 그리고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말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요새 뭐 메일로 워낙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어떤 악의적인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개인 메일 다 갖고 계시죠. 개인 메일 접속을 다 차단을 합니다.
첨부 파일 다운받았다가 그걸로 그냥 전체 회사가 공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이 포워드 프로시를 더 갖고 접속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다음 메일, 메이트 이런 것들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뭐 쇼핑몰에 이제 그런 것들 다 차단시켜요. 그럴 때 이런 포워드 프록시 설정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거는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리버스 프록시라고 되어 있죠. 역방향 프록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보면은 그림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프록시 앞에 인터넷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있고 뒤에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결국엔 최종적으로 어느 주소를 치긴 치지만 그 주소를 받는 서버가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닷컴 찾다 그러면 네이버닷컴이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 도메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이 뒷단의 서버의 존재를 모릅니다.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이 프록시 서버에만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뒤에다가 요청을 전달하고 결과를 받아갖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프록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리버스 프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서버가 굉장히 여러 대 있죠. 접속은 얘가 다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서버를 여러 개 둔다는 말은 뭐냐면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컨텐츠를 프로바이딩 하는 서버 4대를 두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접속을 이렇게 요청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를 여러 대 두고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버스 프록시 같은 거를 서버를 두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포워드 프록시가 있고 리버스 프록시가 있는데, 리버스 프록시는 실제로 그냥 어떤 대형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요새는 AWS 클라우드 같은 거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쓴다라고 할 경우에, 서비스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 리버스 프록시 말고 로드 밸런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든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클래식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해주는 거죠, 리버스 프록시 자체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청을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아파치 프록시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아파치 프록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들이 필요합니다. 모듈들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아파치는 워낙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코어 다 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모듈로 만들어져 갖고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모듈을 활성화시켜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듈화된 시스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파치 프록시도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록시 모듈이라는 게 있고요. 프록시를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밸런서라는 것이 있는데, 밸런서는 리버스 프록시에서 밸런싱 설정을 해줄 때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프록시 HTTP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프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할 거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HTTP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할 때에 프록시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FTP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터널링 뭐 이런 것도 있고, 웹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알아볼 거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진짜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프록시 모듈은 여기에 의존성이 걸려 있습니다. 슬랍 메모리, 공유 메모리 모듈, 이 모듈에 의존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이제 활성화를 안 해주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쓸 때에 이거죠. 프록시 로드 밸런서를 쓸 때에 쓸 수 있는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LB 메소드로 되어 있는데, 로드 밸런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 밸런싱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 비즈니스로 할 거냐, 바이 리퀘스트로 할 거냐, 트래픽으로 할 거냐, 하트비트로 할 거냐. 뒤에 단에
서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들어온 트래픽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방법으로 분배를 할 거냐, 그 방법에 따른 모듈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요 정도의 모듈을 쓰고 사용해서 리버스 프록시, 그것도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리버스 프록시 모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리버스 프록시를 직접 한번 해볼 텐데,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중간에 아파치 2.4, 프록시 서버가 있는 겁니다. 리버스 프록시가 있는 거고요. 뒷단에 실제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서버가 이제 한 대를 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지난번에 여기에 이제 아파치 서버 설정을 했었죠.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www1, 그 다음에 2, 이렇게 도메인까지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월드 이렇게 나오는데 2번은 월드 나오고 1번은 캐시 사용을 안 함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보시면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프록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대상은 이제 www2번 서버에서 하고요. 설정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듈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디엣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듈들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록시라고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록시 모듈만 뭔가 이제 모아놓은 것 같죠. 딱 보시면 프록시 모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파일에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을 보시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프록시 모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 메소드 관련된 것들 들어가 있고, 이제 프로토콜별로 AJP 프로토콜, 밸런서, 커넥터 있고, 패스트 CGI, FTP, HTTP, 헬스 체크 모듈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다 어떤 프로토콜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쓰는 것이 이제 프록시 모듈을 당연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밸런서를 지금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HTTP 모듈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레드햇 관련된 레드햇 패키지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프록시 관련된 모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호스트에서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주나, 프록시 모듈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뒤에 서버에서 이제 서빙을 하고 얘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얘는 이제 뭔가를 서빙을 해줄 건 없습니다. 다큐멘트 루트는 일단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폴더 관련 설정도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프록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 프록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록시 설정을 해주는데 프록시 설정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됩니다. 모듈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모듈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듈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이제 포워드 프록시가 아닌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proxy request off라고 되어 있는데 이 off 설정을 해주면 이것이 리버스 프록시로 작동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on으로 하게 되면 이건 forward 프록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off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록시 preserve host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on으로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헤더 값을, 그러니까 요청 헤더 값을 그대로 보존해서 뒤에 있는 서버에게 넘겨줄 거냐 라는 지시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뒤에 서버, 그러니까 리버스 프록시는 최종적으로 뒷단 서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입장에서는 프록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좋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이 서버가 처리를 하는 거죠. 리버스 프록시는 아파치에서는 얘가 이제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고, 그럼 얘가 처리를 해주는 서버는 최종적으로 이 서버가 되는 건데, 이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는 프록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청 헤더 값은 이 아파치 2.4 프록시 서버의 헤더 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서버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헤더 값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 헤더 값을 그대로 보존한 채 이 뒷단에 있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서버까지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 헤더를 보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청 헤더 값의 호스트 값을 이제 보존하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리버스 프록시 설정은 이제 프록시 패스라는 걸 쓰고요.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슬래시 그어주는 거는 URI입니다. URI. 요청 URI.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뒷단은 일단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프록시 설정이 끝난 겁니다. 패스 리버스까지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쌍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 서버에서 리달트를 해준다거나 리달트 URL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빼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바꿨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줘야죠. 언제나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했고요. 그러면 1번 서버는 프록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2번 서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설정을 미리 띄워놨었는데 설정을 띄워놓는 바람에 되는 건데, 지금은 뒷단 연결 설정을 지금 안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안 했죠. 지금 현재 안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를 띄워놓도록 이제 해야 되거든요. 띄워놓으면 이제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정만 먼저 했기 때문에 안 띄워놓는 화면으로 나와지는 정상입니다. 뒤에 뭔가 연결이 안 됐다면 이렇게 서비스 un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연결을 못한 거죠, 이게 아파치 웹 서버가.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일반 계정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 1번과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소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HTML랑 CSS 그림 파일들이 쭉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뒷단 서버를 만들어주는 거죠. 뒷단 서버를 만들어주는 건데 파이썬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주게 되면 8080으로 이렇게 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열려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아파치 웹서버 설정에서 뒤에 프록시 연결이 127.0.1로 되어 있으니까 이 로컬 같은 서버예요. 같은 서버에서 8080으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버인 뒷단에 있는 서버에서 뭔가 로고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거죠.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로고는 당연히 아파치 웹서버에서도 당연히 보이게 됩니다. 버추얼호스트의 접속 로고가 요거 되어 있죠. 2로 되어 있으니까 버추얼호스트의 2의 어세스 로고 보시면 SS 로고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띄운 다음에 한 다음에 파이썬 3 모듈을 HTTP 서버로 하고 808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로고가 여기에서도 뿌려지고 여기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에서도 접속 로고는 남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냥 자기가 서빙하는 것처럼 똑같이 로깅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스 프록시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뒤에 서버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여러 개 둬서 서빙을 하는 거죠. 서버 한 대 가지고 뭔가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서버 한 대를 더 두고 이 둘을 로드 밸런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같은 컨텐츠를 돌아가면서 이제 서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기본으로 다 합니다. 이렇게 한 대만 할 것 같으면 뭐로 이렇게 리버스 프록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보안을 따진다 그러면 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는 잘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두 대로 이렇게 나눠서 두 대가 있죠. 이런 식으로 두 대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밸런스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균형을 맞춰갖고 해주는 거죠.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서버 한 대가 이게 하나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서비스는 돼요. 이 한 대만 가지고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한 대가 고장났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이중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래픽 분산도 되고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 설정을 반드시 기본으로 다 합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할 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돌아왔고요. 밸런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밸런스 모듈이 로딩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드햇 패키지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프록시 관련된 모든 모듈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체크할 일은 없고요. 밸런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모듈이 필요하고요. 요 모듈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모듈들 4가지 모듈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는 없고 쓰는 것만 활성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밸런스를 위한 멤버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 구성을 위해서 그 뒤에 있는 my cluster라고 하는 거는 밸런서 이름입니다. 이름이고요. 하고 이제 8080 또 하나는 2대가 필요하니까 2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밸런스를 어떻게 할 거냐, 로드 밸런스 방법을 뭘로 할 거냐, 네,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록시 셋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by request로 할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청에 따라서 로드 밸런스를 해주겠다. 2대가 있으니까 요청에 따라서 로드 밸런스를 해주겠다는 말은 둘 다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값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요청 수치를 균등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프록시 패스를 이렇게 하나만 지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 밸런스를 이용하는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런서 my cluster 이렇게 해주고요. my cluster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설정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설정에는 이상이 없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97.32 서버는 서버 자체 서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IP 바인드가 0.0.0.0이기 때문에 이 IP로 들어오는 것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버는 이 서버로 받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서버는 96.23이라고 되어 있는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띄워놨습니다.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2번인데 네, 96.23번이네요. 96.23번인데 네, 96.23번이고요. 여기서 똑같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띄웠고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띄워진 거고 이제 아파치 웹서버는 얘만 이렇게 된 거죠. 재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설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러 없이 잘 나오고 있죠. 또 로고를 보면 한쪽 서버 이렇게 97.32로 들어오는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도 똑같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로고 자체가, 얘가 이제 프록시 서버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얘는 파이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데, 파이썬이 기록이 되는 거고, 서버, 내용은 다릅니다. 서버는 다른 겁니다. 뒷단의 서버는. 다른 거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이 똑같죠? 보면, 그쵸? 똑같습니다. 양이 똑같아요. 근데 내용은 다른데 이 라인이 똑같다는 겁니다. 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모아서 이제 뿌려주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요청들을 두 개의 서버가 나눠서 이렇게 로드 밸런싱 하면서 보여준다고 서빙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요. 현재는 기본값으로 아무것도 뭐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요청을 두 서버로 이렇게 나눠서 균등하게 나눠서 이제 가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중치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로드 팩터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8 이렇게 하고 이거를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중치를 얘를 8을 주고 얘를 2를 주라는 겁니다. 집단 연결을. 리퀘스트 요청을 받는데 얘가 8, 얘가 2 이렇게 받으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중치 설정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걸 안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균등하게 5대5, 1대1 형식으로 반반 이렇게 나눠서 서빙을 해줘라 이런 설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서버에 파이썬 서버인데 파이썬 서버의 로고에는 뜯어버리는 거니까 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보시면 서버 한 대는 이만큼 로고가 이렇게 쌓였죠. 요청을 이만큼 처리를 한 겁니다. 다른 서버는 요청을 이만큼만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서버가 아마 이 서버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8, 가중치 8 얘를 2로 해갖고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청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이렇게 요청 처리를 해준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냐 하면 헬스 체킹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뒷단 서버, 이 백엔드 서버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 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으면 요청을 처리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헬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그러면 헬스 체킹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듈인 헬스 체크 모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레드햇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내믹 데이터 그랬죠. 그래서 그 헬스 체킹 해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겁니다. H 체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스 체크예요. H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스 체크 모듈인데 이거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 역시 뒤에 밸런스 멤버 파라미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 체킹 하는데 메소드는 다양한 방법을 줄 수가 있습니다. TCP도 할 수도 있고 get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여기서는 이제 get을 쓰고요. 그다음에 헬스 체킹은 이제 뭘로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URL을 쓰는 겁니다. 헬스 체킹 하는데 백엔드 뒷단에 URI에 이 페이지를 터치를 하라는 거예요. 헬스 체킹 하는데. 그래서 헬스 체킹 인터벌이라고 해서 몇 초에 한 번씩 할 거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5초에 한 번씩 헬스 체킹을 하고요. 헬스 체킹을 했는데 두 번 패스하게 되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고요. fail은 이제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하게 되면
3번 실패를 하게 되면 얘가 얘는 시스템 백엔드 서버는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둘 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헬스 체킹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이제 헬스 체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초에 한 번씩 이 백엔드 서버에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HTTP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URI를 계속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5초에 한 번씩 그렇죠? 5초에 한 번씩 얘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이 다른 서버도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서비스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헬스 체킹을 한 다음에 실패하게 되면 아파치 웹서버가 자동으로 이 서버의 백엔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꺼버린다 하더라도 서버 한 대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뭐 파일이 정동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은 로드 밸런싱 해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서버로는 요청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헬스 체킹을 해주는 게 지금 서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고 2번 살아있게 되면 얘가 이제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서버가 굉장히 많으면 같은 걸 계속 쓰기가 귀찮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헬스 체킹, 헬스 체크 템플릿이라고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줄까요? 인덱스 이름을 주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적었던 거를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간단합니다.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이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바꾸게 되면 여기에도 다 적용이 되는 한꺼번에 쉽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편하고 다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시작이 잘 됩니다. 이거를 로드 팩터를 만약에 5대5로 써준다라고 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5대로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만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달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로드 밸런서 통계 페이지입니다. 아파치 웹서버는 이 로드 밸런서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 페이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통계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이트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다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다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적어볼게요. 프록시 패스 이렇게 해주고요.
밸런서 매니저라는 것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웹서버에는 페이지를 내장하고 있고요. 내장하고 있는데 이런 URI가 들어오면 이거는 뒤에 프록시를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뒤에 방망이 표시를 해줍니다. 얘는 프록시를 태우지 마. 얘는 프록시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파치 웹서버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집단에다가 연결을 던지면 안 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설정을 해줍니다.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카운트를 줄게요.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set 핸들러를 주는 겁니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러를 주고 호출을 하는 거죠. 페이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안 설정 때문에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 허용을 해야 될 건지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위에 보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all gran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l granted 해도 되고요. 얘는 이제 특정한 이제 통계 페이지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IP 주소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신텍스 체크도 다 되고 문제없다라고 다 나오지만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URL을 아파치 웹서버가 내장하고 있는 밸런서 매니저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페이지가 나와버려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밸런서 매니저라는 것이 페이지가 없어 호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근데 대부분 검색을 하면 이런 식의 형태의 적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 하면 통계 페이지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 서버 스테이터스가 대표적인 거죠. 서버 스테이터스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똑같아요. 이거 set handler 서버 스테이터스 호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안을 위해서 접근 IP를 하나로 제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고 여기에 해도 똑같이 에러가 나와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에러가 날까요? 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안 보여주고. 왜 이렇게 에러가 날까요? 네, 요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이거는 아파치 웹서버 내에 이제 기능을 호출을 하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어떤 웹페이지를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내장된 기능을 쓸 때에는 그게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 설정을 하시면 안 돼요.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 설정을 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얘네들은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 쓰지 말고 서버 자체 내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주 설정 파일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 설정 파일에서 해줘야지만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번 가보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버추얼 호스트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지웠어도 신텍스 체크는 해주고요. 주 설정 파일은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httpc 컴프를 열게 되면 주 설정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 설정 파일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버추얼 호스트 설정 내에서 하시면 절대로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밸런스 매니저를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 매니저도 이제 프록시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록시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프록시 패스 해갖고 거기서 이제 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파치 웹서버 자체 내에 있는 페이지로 호출하는 거야. 라는 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프록시 패스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지시어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프록시 모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듈 이렇게 해주고요. 프록시 모듈 이렇게 해줍니다. 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패스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밸런서로 가는 거는 밸런서 매니저로 가는 거는 뒤로 프록시를 넘기면 안 되고 위에도 똑같이 유지하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보안 설정은 로케이션 설정을 해주거든요. 이거 보안 설정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로케이션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아파치 웹서버 자체 내에 페이지로 호출을 하는 거라서 핸들러로 지정을 해주고요.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quire로 접근 IP 주소를 주는 거고요. 제가 접속하는 서버 IP, 컴퓨터 IP 주소가 2예요. 92. 네, 이런 식으로 주 설정 파일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신텍스는 체크하면 되고요. 그러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런 설정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설정들이. 이걸 보시면. 이것만 보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다 봐도 공부가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할 수 있다는 건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밋이 있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죠? 갭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5초 줬던 거, 2, 3, 그러니까 설정했던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 로드 밸런스 메소드를 리퀘스트로 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서밋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쵸? 페일오버라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disable failover, sticky section, timeout, 뭐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간단한 영상 것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게 설명 다 하는 것도 진짜 힘겨워요. 대신에 굉장히 기능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으로 별도로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남겨두는 거고요. 이게 주 설정 파일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 설정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서버도 있다고 했죠. 1번 서버에서도 그럼 이게 보여줄 수 있느냐?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없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추얼 호스트에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보여주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여주진 않는다. 네, 2번 서버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말했듯이 밸런서 매니저처럼 똑같이 서버 스테이터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안 나오네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설정을 해주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주 설정 파일에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옛날에 나와 있죠. 그래서 폭시패스
밸런스 매니저는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서버 스테이터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서버 스테이터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로케이션 설정만 해주면 된다, 얘는. 물론 얘도, 로케이션 설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얘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듈이겠죠. 모듈이고요. 얘는 이제 스테이터스 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처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달아주고요. 똑같이 셋 핸들러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스테이터스 해주고요. require 설정으로 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버 스테이터스를 이제 활성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적 매칭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신텍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항상 뭔가 변경하고 나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였는데도 근데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런 거 해주면 참 괜찮죠.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보여주지는 않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데 서버 스테이터스는 왜 안 보여주냐면 버추얼 호스트를 호출해갖고 아까는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매니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여주게 있죠. 이제 매니저 로드 밸런스 매니저는 버추얼 호스트 내에 설정 값을 가져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서버 스테이터스는 설정 값이 없어요. 가상 호스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주 설정 파일에 이 적혀 있는 IP 주소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설정 파일에 IP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 설정 파일에 도메인은 없고요. 서버 네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서버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 URL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IP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자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npm이 이벤트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서버 스테이터스까지 설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아파치 서버를 이용해서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요새는 뭐 엔진엑스를 많이 쓰기도 한데 여전히 쓰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치 웹서버의 리버스 프록시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